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그 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건축에서 조금 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힘의 종류.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렇게 프리핸드로 막 좀 그렸거든요. 제가 또 뭐 책을 카피한다든지 다른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면 저작권 또 침해가 될까봐 제가 그냥 그렸어요. 5페이지, 6페이지 그린 것 같아요. 힘의 종류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잡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 당겨. 얘는 끊어지지 않으려고 버티죠. 인장력입니다. 인장력이 강한 거는 철도 강하고, 철도 종류가 뭐 여러 가지인데 주철이라는 거 있어요. 쇠를 녹여서 부어서 식힌 거. 그 주철은 뭐 쇠는 쇠인데 걔는 돌에 가깝습니다. 취성이라고 어떤 충격을 가하면 깨져요. 주철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인장력에 강한 거는 말하자면 강철입니다. 강철. 피아노선, 기타줄 같은 거 쇠로 됐다고 강철이에요. 인장력이 강합니다. 또 자연에서 또 인장력이 강한 거는 대나무 같은 거, 대나무 특히 껍질 쪽. 그 다음에 등이라는 거 있어요. 라탄 속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겉껍질 쪽이 굉장히 그것도 질깁니다. 그래서 인장력. 그 다음에 압축력이라는 거는 이런 부재가 있으면 눌렀을 때, 누르는데 견디는 이런 거 압축력입니다. 그래서 압축은 뭐 돌멩이, 콘크리트, 뭐 유리, 뭐 물론 쇠도 압축에 견디는 힘이 크지만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현대 건축의 3대 재료 철, 시멘트, 유리 중에서 시멘트, 골재를 섞으면 콘크리트가 되는데 그 콘크리트는 굉장히 압력에 잘 견뎌요. 돌도 그렇고 압력에 굉장히 잘 견딥니다. 근데 이 압력도 너무 가늘고 긴 거는 압력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로 그냥 건축 용어로 세장하다, 건축 용어로 할 것도 없어요. 가늘고 길다 그래서 세장하다 그러는데, 자 이게 기둥이라고 생각해봐요. 가늘고 길어요. 근데 얘가 온전한 압축을 받기가 힘듭니다. 힘을 주려고 압축을 가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구부러지죠. 좌굴 한다 그러는데 좌굴 휘는 겁니다. 압력을 받지를 못하고 휘어요. 그냥 휘어서 부러집니다. 그런 거. 그래서 압축을 받는 어떤 재료는 짧을수록 좋아요. 지금 이게 기니까 이렇게 압축을 제대로 못 받지. 이게 짧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은 굉장한 압축을 받습니다. 제대로 압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짧으니까. 근데 이 인장은 가늘어도 상관없어요. 가늘고 길어도 상관없어요. 끈같이 생겨도 괜찮아요. 쇠밧줄, 현수교, 인장에 가늘고 길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휨인데 휨은 말 그대로 양쪽에 받치고 가운데서 눌렀을 때 이렇게 휘어지는 거. 그거를 휨이라 그럽니다. 휨에 강한 거는 뭐 목재도 강하고 또 철근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는 이 휨에 약합니다. 휨에. 콘크리트 부재는 이렇게 휘려고 그러면 뚝 부러져요. 유리도 뚝 부러져요. 그 다음에 돌도 휨에 약합니다. 뚝 부러져요. 어떻게 자기가 변형을 좀 견디지 못하고 충분히 변형을 하질 않고 그냥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아크릴 소재인데 탄력이 있어요. 잘 휘죠. 휘어요. 네. 그래서 플라스틱하다. 플라스틱 소성.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전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단력. 요 위에서 내리는 힘하고 올라가는 힘하고 거의 간격이 없어야 돼요. 이게 간격이 벌어지면은 휘는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가위예요. 가위. 작두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서리를 철할 때 구멍 뚫는 펀칭 있죠. 펀칭. 전단력으로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부재가 있는데 저런 힘에 의해서 이렇게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지는 거. 그거를 전단이라고 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꽤 오래됐는데 성수대교 상판. 이렇게 상판이 있으면 여기에 뭡니까? 교각이 이렇게 받치고 있죠. 이쪽에 또 교각이 받치고 있고. 근데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겨울철에
얼지 말라고 눈이 내리고 결빙되지 않게 염화칼슘이라는 거 뿌립니다. 그러면 이 쇠가 염화칼슘에 부식이 돼요. 삭죠.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다리가 그냥 뚝 끊어지면서 내려앉았어요. 전단력에 의한 파괴가 됐습니다. 성수대교 어이없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잘 안 일어나는데 건축에서는, 기계 쪽에서는 많이 있어요. 비틀림. 이런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보가 있는데 어떤 여기에 캔틸레바, 내민보, 체양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처지면서 얘는 어떻게 돼? 얘가 처지면서 얘는 비틀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비틀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자동차에는 대표적인 게 승용차에는 이제 후륜구동 뒷바퀴 굴림에 있을 수가 있고, 트럭 같은 데 보면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있어요. 엔진에서 뒷바퀴로 이 엔진의 힘을 돌려주는데, 엔진이 이렇게 돌려주죠. 이 회전력에 의해서 뒷바퀴 여기 뭐 디퍼런셜 기어에서부터 이게 돌아가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비틀림을 받는 부재입니다. 이렇게 파이프식으로 생겼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잔디를 심느라고, 잔디도 종류가 많아요. 롤 잔디라는 게 있어요. 40cm에 60cm. 롤 잔디라고 하긴 좀 40cm, 60cm짜리. 그건 바로 갖다 간격 없이 깔면 잔디가 됩니다. 근데 그거 잔디밭이 전라도 광주 쪽에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이제 운반비가 들어가지만 싸죠.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계산해서, 면적 계산해서 잔디 뭐 2,000장 하면 뭐 거기서 싣고 올라와요. 근데 잔디 심는 데가 약간 좀 높아요. 그래서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것도 운전 좀 미숙일 수도 있고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데,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돌다가 잔디가 엄청 무겁고 언덕을 올라오다 이게 털컥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왔으면 되는데, 그래서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렇게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그 큰 차, 20톤 차, 25톤 트럭, 앞사발이라고 그러죠. 앞사발이가 왜 앞사발이냐면, 보통 트럭은, 보통 승용차는 앞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죠. 두 개가. 앞사발이는 앞바퀴가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가 같이 이렇게 막 돕니다. 핸들을 돌리면. 그래서 앞사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트럭이 25톤 트럭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비틀림 얘기가 나왔는데, 그 프로펠러 샤프트라는 게 너무 무거운 짐을 싣고 운전에 이렇게 크러치 같은 거 잘못 조작하면 이게 비틀어지다가 못해서 끊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건축에서 힘은 인장, 압축, 휨, 전단, 비틀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집 지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인테리어나 뭐 그런 데서는 이런 힘 역학적인 거는 별로 모르셔도 되는데, 구조적인 거, 예를 들어 일반 주택도 이런 걸 알면 좀 좋긴 한데, 예를 들어 대공간, 뭐 체육관, 뭐 이런 공연장, 뭐 스판이 긴 그런 거 할 때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를 지간, 경간이라는 거예요. 스판,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안이 무슨 큰 체육관이에요. 아니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대공간이 필요 예배실 같은데, 여기에 기둥이 있고 여기에 기둥이 있다. 또는 이게 교각이에요. 한강다리 밑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이 교각을 총총히 못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세웠어요. 여기까지. 받침점이 두 개. 그럴 때 이게 스판이 길다 보니까 이게 많이 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판 같은 거, 이런 얇은 걸 갖다 하면은, 물론 이게 기니까 이거 두께 30cm, 40cm를 해도 이게 얼마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50m하고 뭐 이렇게 얇아 보여요. 이게 휘죠. 그래서 이런 거를 견디게 하려고 만든 구조가 트러스라는 겁니다. 트러스예요. 트러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요 모든 요 부재들, 막대기 가늘고 기니까 막대기라고 얘기할게요. 이 부재들, 이 막대기들이 오로지 무슨 힘을 받는다? 압축 아니면 인장만 받아요. 얘가 누르는 힘 아니면 당기는 힘, 딱 두 가지를 받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요 조인트라고 저기 접합부, 요 접합 부위가 전부 뭐다? 핀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핀. 그러니까 가위에 박혀 있는 그 하나가 뭡니까? 그게 핀인데, 그런 게 핀. 핀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핀이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뭐 리벳이나 볼트를 여러 개 박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진 못할지 몰라도 이걸 핀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받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휠라 그래요. 휠라 그래요. 근데 휘지 못하고 얘네들은 뭐예요? 압축 아니면 인장을 받는다. 그리고 이 스판이 큰데 유리하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역학적으로 굉장히 힘을 많이 써요. 이 부재, 이 멤버들이 가느다라면서 힘을 많이 쓴다. 자전거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자전거가 삼각형 구조입니다. 삼각형. 여기 바퀴가 있고 포크가 있고 이렇게 여기 가운데 있고 안장 있고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죠. 뒷바퀴 있고 삼각형 구조예요. 근데 이 끝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을 보면 여기서는 전단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싹둑 잘라지려는 이런 전단력. 여기서는 전단력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각 부재는 압축 아니면 인장이다. 그리고 굉장히 긴데 유리한 게 트러스다. 여기서요, 제가 빨강색, 파랑색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트러스라는 구조를 서양 애들이 먼저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면 킹 포스트 트러스다 이렇게 그려놓고, 뭐 트러스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플랫 트러스, 또 뭐 하우 트러스, 요거는 킹 포스트 트러스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을 그냥 저걸 해놨냐면 왕대공 트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대공 트러스 이렇게 생긴 거 많이 쓰는데 이거를 킹 포스트 트러스, 왕대공 트러스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는 뭐 딱히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알아두세요. 여기서 수직재, 수평재죠. 수직, 수평.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경사가 졌다 그래서 얘네들을 사재라 그래. 사재, 경사, 사재. 그래서 사재는 뭐다? 사재는 압축재다. 딱 하나만 그냥 생각. 경사진 멤버는 압축을 받는다.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수직부재 아니면 수평부재죠. 그럼 걔네들은 인장을 받아요. 실제로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무게를 다 해놓고 톱으로 얘를 썰어봐요. 압축재. 빨간 거 썰지 말고 빨간 거는 썰다가 톱이 꽉 물릴걸요. 왜냐면 압축을 받기 때문에. 파란 거 한번 썰어봐요. 사재는 압축재다. 그러면 수직재, 수평재는 인장재입니다. 얘를 톱으로 썰죠. 얘가 떡하고 벌어져요. 왜냐면 인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를 썰어봐요. 얘도 딱 톱으로 끊어지는 순간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축재는 어떻게 해요? 짧을수록 좋다. 압축재는. 다시 말하면 굵으면 좋다. 인장재 끊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끈으로 해도 되고 가느다로 해도 된다. 여기서 뭐야? 압축재. 각부재는 압축 아니면 인장인데 사재는 압축재. 사재는 좀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러스. 그 다음에 또 이제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두 군데 끝을 또 받쳤어요. 얘는 트러스가 아니니까 어떻게 이게 휠라 그러죠. 여기다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여기 지금 힘 주는 그림이 빠졌는데 여기에 힘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얘가 누르는 만큼 얘가 받쳐주죠. 그러니까 딱 평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얘가 100톤이 여기서 누른다. 그러면 얘가 50톤, 얘가 50톤 받쳐주겠죠. 이 가운데를 누르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휠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게 뭐 콘크리트니까 휘는 건 아닌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를 누르니까 여기 이 빨간 선을 중립축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멀면 멀어질수록 이 끝으로 갈수록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눌리면서 얘는 위에는 압축을 엄청 받아요. 압축이 얼마만큼 받냐면 이 끝으로 가면 제일 크고 압축력이 점점 올수록 중립축에서는 압축도 아니고 인장도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이쪽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끝에 가면 이렇게 휘어지면 여기가 어떻게 이 밑에가 늘어나죠. 근데 콘크리트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뚝 하면서 여기가 깨지면서 여기가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기랑 받치고 여기서 눌렀을 때 이쪽 면이 인장을 받는 축이 됩니다. 이쪽은 반대로 뭐예요? 압축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이 선이 뭐냐면은 이쪽에 압축을 견디는 힘하고 이쪽에 인장을 받는 힘하고 같을 때 평형이 될 때 이 선이 나타나는데 그 중립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는 압력은 많이 받는데 인장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레인포스트 콘크리트라고 얘기하죠.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보강 무슨 스틸을 보강한
콘크리트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이쪽에 늘어나는 쪽에 인장력에 강한 철근을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몇 개 넣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닥을 넣었어요. 저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데 가정에서 여섯 가닥을 넣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여섯 가닥이 이 인장 측, 콘크리트 인장에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인장 측에 철근이 전부 힘을 쓴다. 이 힘 쓰는 전체 인장력에 대응하는 이쪽에 콘크리트가 압축에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예요. 이게 단순보라 그러는데 양끝을 받치고 가운데 눌렀을 때 어떻게 휘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철근이 6가닥을 넣는다 그러면 6가닥을 어떻게 넣어야 돼요? 최대한 여기 중립축에서 여기서 먼 쪽에다가 이제 6가닥을 다 넣으면 좋은데 철근 그 최소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철근 간격. 그 규정에 의해서 4개밖에 못 넣는다. 그러면 나머지 2개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립축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넣게 돼요. 근데 이쪽으로 가까이,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철근을 여기다 다 넣었다. 여기다 가운데다가. 철근이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철근을 넣나 안 넣나 소용이 없어요. 철근은 여기서 최대한 먼 쪽에 넣는 게 좋다. 왜? 여기서 이렇게 제일 많이 늘어나는 데가 이쪽이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이쪽은 압축을 제일 많이 받고 점점 올수록 가운데는 압축도 안 받고 인장도 안 받고. 근데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철근을 또 뭐 어떤 간격으로 넣고 철근의 그 콘크리트가 철근 표면을 이렇게 덮고 있는 두께, 피복 두께라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럼 또 이건 뭐냐, 이거는 여기다 동그란 거 그려놨는데 이게 제로. 여기서 눌렀을 때 전단력, 여기에 아주 근접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누르는 힘이 있고 여기서 받쳐주는 힘이 있죠. 여기서 전단력이 제일 큽니다. 전단력도 점점 와가지고 여기에는 전단력이 또 없어요. 전단력이 없어요. 이쪽에 전단력 똑같이 크고, 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인장 압축도 없고 전단력도 없고 여기는 그런 힘이 내부 응력이라 그래, 작용하지 않는 지점이 나오는데 어쨌든 전단력의 개념은 알겠죠. 끝을 받쳤을 때, 힘 눌렀을 때 이렇게 싹둑 파괴가 되려는, 이렇게 그냥 파괴가 되려는 그 힘이 전단력에 의한 파괴. 전단력 파괴는 여기가 이렇게 부서져 버려요. 그 다음에 힘에 의한 파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두 가지죠. 여기서 무지무지하게 눌렀어요. 얘가 감당 못하게 눌렀어요. 어떻게 파괴가 돼요? 여기 있는 철근이 이게 벌어지면서 철근이 뚝 끊어지든지, 아니면 철근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이거를 붙잡지 못하고 철근이 이렇게 슬립을 빠져버렸다. 여기 눌렀는데 철근이 그냥 미끄러져 버렸다. 그래도 파괴가 되죠. 또 부서져요. 또 하나는 뭐예요? 철근이 꽉 붙어 있었어요. 빠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무지무지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퍽 깨져나가죠. 콘크리트가. 콘크리트의 파괴는 변형을 못한다고 봐야 돼요. 변형 없이 갑자기 파괴가 그냥 퍽 터집니다. 콘크리트 파괴는. 폭발적인 파괴죠. 근데 철근은 파괴될 때 어떻게 돼요? 조금 늘어나다가, 그죠? 철이니까 좀 늘어나다가, 금이 지지직 가다가, 얘가 조금 처지다가, 그래서 파괴가 돼요. 철근의 원인이 돼서 파괴가 되는 거는. 그래서 구조 설계할 때, 자, 그러면 여기가 중립축인데, 압축을 굉장히 견디게 할 것이냐, 철근을 더 많이 넣어서 여기 인장에 버티는 힘을 크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요거랑 이 콘크리트 윗면이 받는 압축하고 철근의 힘하고 비슷하게 넣는 거를 평형 철근 비라 그러는데요. 그 정도로 넣는 철근을. 근데 그거보다 철근을 어떻게 넣는다? 조금 적게 넣어요. 왜 적게 넣겠어요? 조금 적게 넣습니다. 철근을. 철근을 좀 모자라게 넣으니까 어떻게 돼? 얘가 파괴될 때 철근이 먼저 파괴되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누르잖아요. 철근이 먼저 파괴되니까 어떻게 돼? 지지지직 금이 가면서 철근이 좀 늘어나다가 한 개, 두 개 끊어지다가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거죠.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변형되는 게 눈에 보이고 느낄 정도입니다. 비슷한 시기였나요? 삼풍백화점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그때 막 이제 균열이 가고 변형이 가고 금이 쩍쩍 가면서 막 예고편이 나오죠. 철근이 파괴가 되면서.
삼풍 백화점에 가장 이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건물이 있으면요 건물 옥상 위에다가 나중에 무지무지 무거운 그 냉각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냉방을 하기 위해서 냉각탑이라는 게 있어요. 뭐 냉각탑 종류마다 무게가 다른데 아프리카는 아니고 이 아시아 코끼리 한 3톤 아시아 코끼리 무게만한 거 한 3톤짜리를 몇 개, 5개인가 7개를 옥상에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제 하중이 너무 증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실한 원인에 의해서 삼풍 백화점이 폭삭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비슷한 그림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뭐 2x4 나무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디 갔지? 예를 들어 이 각재가 2개가 있는데 여기 2군데를 받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죠. 잘 안 보여서 근데 여기도 턱이 집니다. 지금 턱이 져요. 하다못해 책도 이거를 어디 가서 책이 하다못해 책도 이렇게 하면 여기 계단처럼 턱이 지는 게 보여요.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못도 안 받고 본드도 안 칠하고 2개를 이렇게 각재 2개를 놓고 양쪽을 받친 다음에 눌러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통짜 딱 붙은 그냥 각재보다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한 장 한 장을 각재라고 생각해 봐요. 각재를 여러 개 겹쳤어요. 지금 이게 뭐 몇 페이지 50개를 겹쳤어요. 여기 양쪽에 받치고 여기 눌러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같은 두께, 같은 단면입니다. 근데 그걸 통짜배기로 뭐 이걸 본드를 붙였든지 아니면 통나무든지 딱 붙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못을 박았어요. 처음에 못이 지금 절단이 됐네요. 못은 어떤 힘으로 절단이 됐을까요? 이게 바로 전단력입니다. 간격 없이 못을 박았는데 간격 없이 이런 힘, 이런 힘에 의해서 싹둑 잘라졌네요. 전단력에 의해서 못이 파괴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무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무슨 나무가 이렇게 여기가 변형이 되는데 못을 잘라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또 반문하시지 말고 그냥 이게 철판이라고 또 생각해 보세요. 쇳덩어리에 군형이 뚫려 있는데 못을 꽂아놨다. 처음에는 이렇게 못이 꽂혀 있었다. 근데 누르니까 얘가 이렇게 슬립을 하면서 얘를 잘라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못이요, 이게 각재인데 못이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막고 이게 굉장히 딱 붙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못을 6개를 박으려면 어디다 박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기다 다 박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무 힘 못 써요. 그렇죠? 3개는 이 끝으로 갈수록 많이 슬립을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요 지점은 뭐 0.0mm 더 이쪽에 와서는 이만큼이나 이게 슬립이 됐죠. 그러니까 못이 6개 있는데 효과적으로 박으려면 이쪽 끝에다가 3개, 여기다 3개, 양쪽 끝에 확실히 잡아줍니다. 못 6개를 가운데다 다 박으면은 여기 박았다 쳐요. 이거 자 이렇게 휘면은 똑같죠. 똑같아. 이게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좀 알면은 못을 몇 개를 써도 그렇죠. 어떤 힘을 어떻게 받겠다 하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림이 좀 웃긴데 설명을 안 하면 모를 수가 있어요. 기둥입니다. 기둥이고 이게 보예요. 보. 근데 빨강색은 뭐냐 하면은 이게 철근이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 기둥이 있는데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조를 뭐라 그래요? 일체식 구조라 그럽니다. 일체식 구조. 일본말로 가다죠. 가다. 형틀. 틀에다가 이 틀을 다 만들어요. 거푸집. 거기다 쏟아붓죠. 콘크리트를. 그러면 죽사발 반액체 상태로 다 꽉 차죠. 콘크리트가.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굳은 다음에 뭐예요? 이 거푸집 형틀, 가닥을 떼어내면은 이제 안에 콘크리트 이제 골조가 생기는데 일체식 구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좀 심하게 좀 과장해서 그렸는데 이렇게 보가 있으면 아까 그거는 뭐예요? 여기다 양쪽에서 이렇게 받쳤어요. 받치고 여기를 눌렀다. 이렇게 휘어지는 거. 그걸 단순보라 그러는데 얘는
단순보, 이 보를 단순보라 그러지 않고 이쪽 끝 양단 고정보입니다. 양단 고정보. 얘도 보인데 얘는 뭐 양단이 아니라 뭐 한쪽 단만 고정됐죠. 캔틸레바. 얘는 내민보라 그래요. 이렇게 내민보. 우리가 어떤 출입구 입구에 이렇게 콘크리트 뚜껑을 이렇게 만들었다. 뭐 우산이라도 필 공간, 채양을 하나 만들었다. 이런 걸로 상상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꽉 눌렀어요. 근데 일체식 구조, 또 그거는 강접합 구조라고도 하는데 강접합 구조. 강접합 구조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기둥이 있고 보가 있으면요. 여기가 이렇게 뽕 뚫어서 핀을 박았다. 그러면 트러스의 핀 접합입니다. 이렇게 덜렁덜렁 할 수 있어요. 뭐 더 확대해서 여기다가 볼트를 4개, 6개 박아도 일반 볼트는 핀 접합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강접합이 되려면 두 가지. 고장력 볼트가 있어요. 고장력 볼트. 굉장히 이 조임의 볼트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다 고장력 볼트를 고정하면은 절대 여기서 조인트에서 이 두 부재가 슬립을 하지 않는다. 아주 꽉 붙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장력 볼트를 쓰면 강접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철제해서 용접을 해요. 다 용접을 해가지고 완전히 용접에 쇠를 녹여 붙여버렸죠. 그러면 슬립 안 하겠죠. 그러면 그 특징은 뭐냐면은 고장력 볼트로 만든 철골이나 용접을 한 철골이나 아니면 라멘조, 이 콘크리트조나 다 강접합인데 특징은 얘가 변형이 돼도 이 각도가 어떻게 돼요? 90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변형이 될 망정 여기는 다 90도를 유지한다. 제가 그냥 프렌드를 그래서 뭐 90도라고 생각하시면 여긴 90도예요. 어쨌든. 그럼 보세요. 여기서 눌렀어요. 그러면 이 빨간 선이 뭡니까? 철근이 들어간 건데 이쪽이 늘어납니다. 여기 누르면 그 또 이쪽 가서 이쪽이 늘어나요. 이쪽이 늘어납니다. 여기가 늘어나요. 여기 누르면 단순보는 무조건 이게 밑창이 다 늘어나요. 밑쪽만 아래쪽만 늘어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를 누르고 여기는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긴 눌러주고 여긴 기둥에 고정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가운데 4등분을 했을 때 이 점이 변곡점이다. 인장, 압축으로 바뀌는데 인장, 또 여기 내려와서 인장. 그래서 이걸 4등분해서 철근을 이렇게 밴딩을 해요. 이렇게 밴딩을 해서 배근을 하죠. 근데 뭐 철근을 뭐 밴딩하고 하는데 어지러우니까 그냥 이제 뭐 왜 더블로 그냥 다 넣어버려요. 일로도 철근 넣고 일로도 철근을 넣는데 이쪽에서 인장을 받고 왜 철근을 인장 측에다 넣는 게 맞죠? 왜냐하면 철근은 늘어나는 힘에 강하니까 나는 인장에 견디는 쪽으로 보내다오 한 겁니다. 근데 이 철근 끝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놓으면 이쪽은 인장 측이 아니죠. 이쪽으로 가서 이쪽 끝에 피복 두께만 유지하고 이쪽으로. 또 이것도 너무 짧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길게. 그래서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서의 철근의 이음 맞춤이라고 하는 이음 있는 거 길이 방향으로 하는 걸 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장력을 받는 철근은 뭘로 원래 뭐 결속선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철근이 원칙적으로 용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접 쇠의 성질이 변해요. 그래서 철근 굵기에 인장 쪽은 40배 길이. 그러니까 철근이 이게 뭐 직경이 1cm다 쉽게 말해서 그건 뭐예요? 40cm를 겹쳐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겹쳐줘요. 철근이 이렇게 하다가 모자라면 철근 하나 이어서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결속선 가느다란 철사로 움직이지만 말고 이렇게. 근데 철근이 그냥 뭐예요? 그냥 더블로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쪽 압축 측에도 철근이 지나간다. 거기에 철근 이을 때는 철근 직경의 25배 정도. 40배가 아니라. 왜? 압축 측이니까.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이쪽만 인장측이 돼요. 이쪽만 늘어나요. 이 밑에는 뭐예요? 압축을 받죠. 압축은 콘크리트가 얼마든지 견디니까 괜찮다. 이게 뭐예요? 내민보, 캔틸레바. 여기에 힘을 이렇게 받죠. 뭐 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장과 압축 이런 거 얘기해요. 자, 요거는 기둥이에요. 기둥. 원형 기둥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콘크리트 기둥은 뭐예요? 압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근을 사실 안 넣어도 그만인데 이렇게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스퀘어 센치당 1이라는 압력을 받으면요. 철근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은 같은 1 스퀘어 센치당 콘크리트의 한 15배 정도 그렇게 힘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요 콘크리트 전체 요거 원형 단면이 10스퀘어미터다. 근데 요 철근을 다 이게 100스퀘어미터라고 해요. 100스퀘어미터의 전체 요 면적이 요 단면 보면 여기가 100스퀘어미터다. 근데 요 철근 빨간 거 단면을 다 재해 보니까 말하자면 10스퀘어미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요 10스퀘어미터가 콘크리트보다 몇 배? 15배 정도 힘을 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단면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철근 10스퀘어미터는 콘크리트에 곱하기 15배 하면 10스퀘어미터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환산하면 콘크리트 150스퀘어미터랑 같은 힘을 받는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레미콘 주문하는데 거기에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레미콘 주문할 때 어떻게 돼요? 자, 콘크리트 강도를 내가 주문할 때 말해줘야 돼요. 레미콘 갖다 주세요. 한 차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레미콘 180kg 스퀘어 센치당 180kg 강도 슬럼프는 뭐 12cm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건축에서 무조건 25cm니까 그건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슬럼프 치하고 슬럼프 치는 뭐라 그랬어요? 반죽의 질기, 콘크리트의 질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된 거를 하면 강도가 좋게 나오는데 일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벽이라든지 기둥 이런 데는 걔가 잘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곰보진다 그러죠. 꽉 채워지지가 않고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니까 작업 그런 시공 연도라 그러죠. 작업상 좀 물적한 거.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슬럼프는 30cm 높이 콘에서 콘을 뺐을 때 흘러내려간 그거죠. 위에서부터 내려간 거.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면 진 거죠. 조금 내려가면 된 거죠. 슬럼프 10cm 이건 돼요. 슬럼프 20cm 이거는 묽죠. 아까 얘기가 당겨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 철근이 이거 뭡니까? 이거 벨트를 맸어요. 벨트. 기둥에서는 띠철근이라고 합니다. 허리띠. 띠철근이에요. 이게. 띠철근. 수평. 그러니까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주근이죠. 이게 주로 힘쓰는 철근을 겉에서 벨트 매듯이 감아줬어요. 이게 띠철근인데 얘 왜 감았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띠철근을 안 넣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파괴되면서 철근이 힘을 써야 못 써요. 이렇게 해버려.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 영상으로 봐도 나오더라고요. 띠철근이 안 보여요. 기둥이 다 부서졌는데 띠철근이 안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힘을 못 써요. 왜? 가늘고 긴 거, 세장한 거. 압축을 받는데 세장한 거는 쥐약이다.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규정이 있어요. 띠철근 뭐 위에서 어디까지는 뭐 촘촘히 넣고 뭐 뜨문뜨문 넣고 뭐 이런 다 적혀 있는데 기둥에서 띠철근. 그러면 기둥을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보가 되죠. 보에서는 갈비, 늑자, 늑근이라고 합니다. 또 보에도 이렇게 감아줘요. 근데 보에서는 기둥처럼 압축받는 세장한 철근을 꽉 잡아주는 거 그 역할보다 덜 중요한데 띠철근입니다. 파란 걸로 해서. 그리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피복 두께라는 게 있어요. 피복 두께. 피복 두께의 뜻은 뭐냐면 철근이 있어요. 그러면 철근 겉면에서부터 콘크리트가 이렇게 싸고 있는 그 두께입니다. 보통 3cm, 뭐 흙에 묻히는 옹벽은 또 플러스 1cm, 뭐는 뭐 해서 점점 두꺼워지는데 두껍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첫째 부착력 확보를 위해서다. 자, 철근인데 콘크리트가 이렇게 그냥 철근이 막 비칠 정도로 얇아요. 그러면 얘가 아까 어때 슬립을 하면 힘을 못 쓴다 그랬죠. 슬립. 얘가 인장을 받는 애인데 슬립을 하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형 철근이라 그러죠. 리브가 있어요. 철근 자세히 보면 거기 우들두들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 걔 왜 마디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콘크리트 안에서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슬립하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일정한 두께가 있어야지만 콘크리트가 이걸 붙잡아준다. 그래서 피복 두께는 그래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내화. 이 화재가 나면요. 삽시간에 그렇게 이렇게 삽시간이라는 게 너무 모호한데 약 5분 10분 정도 돼가지고요. 온도가 1000도가 올라가요. 이 건물 화재. 근데 건물마다 이 안에 이제 그 가연 물질의 양에 따라 다르고 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5분 10분 삽시간이죠. 5분 10분 안에 1000도까지 올라갑니다. 알루미늄 같은 거 그냥 녹아내려요. 알루미늄 창틀 같은 거. 근데 이 철은 어떻게 돼요? 이 철근이나 철골이 그게 문제인데 철골 빌딩이 5분 10분 만에 그냥 한 100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강도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한 700도, 500도까지 올라가면요. 700도, 800도 올라가면 얘가 강도가 한 100톤 받던 게 50톤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내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콘크리트가 한 3cm 덮여 있다. 그러면 얘가 열에 의해서 견디는 거 한 1시간 정도까지는 버텨요. 이게 피복 두께가 두꺼울수록 내화에 도움이 되죠. 뭐 얼마든지 소방서에서 올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내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피복 두께의 역할은 뭐냐? 내구성이다. 이게 굉장히 그 궁합이 맞는다고 말하면 그런데 이 철근하고 콘크리트는요 잘 맞아요. 네, 조건이 왜? 이 철근과 콘크리트가 합성이 돼가지고 같이 힘을 쓰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콘크리트하고 이 철하고 온도 팽창률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안에다가 철근을 모양을 구리로 만들어놨어요. 모양은 똑같아요. 구리로.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구리는 콘크리트보다 3배가 더 늘어나고 콘크리트는 안 늘어나고 그러면 온도 팽창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됩니다. 근데 다행히 콘크리트하고 철근은 온도 팽창률이 거의 같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들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구성인데 이 콘크리트, 그러니까 시멘트가 강한 알칼리입니다. 알칼리가 뭐예요? 비누예요, 비누. 그래서 콘크리트, 세멘 같은 거 막 맨손으로 만지면은 강한 알칼리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있는 기름기를 다 녹여 빨아먹어요. 그래서 손이 다 이게 말라버리면 껍데기가 기름이 싹 빠졌으니까 기름기가 없으니까 손이 다 갈라지고 그 세멘독이라는데 세멘독이라기보다도 강한 알칼리예요. 알칼리 안에서 쇠가 철이 절대 삼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녹슬지 않는다는 겁니다. 녹슬지 않는다. 네. 이게 산성이다. 예를 들어서 세멘트가 산성. 그러면 얘가 뭐예요? 녹이 쓸어요. 또 무슨 염화칼슘 성분이 있다. 또 녹이 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재에 씻었으면 되는데 그거 다 돈 아니에요. 씻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에 막 쓰면 염분이 또 들어가도 안 좋아요. 어쨌든 시멘트가 들어간 콘크리트 알칼리성이다. 그래서 얘가 절대 녹이 안 난다. 그렇지만 이것도 계산해 보면 한 3cm 피복 두께 한 세월이 가면서 점점 얘가 알칼리를 잃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년쯤 가면은 알칼리성을 거진 잃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있다. 왜? 알칼리성에서 이 철근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기 금이 갔다든지 콘크리트 잘못 쳐서 곰보가 졌다든지 그래가지고 여기 빈틈이 있잖아요. 그러면 습기 다 공기 들어가서 알칼리성이 그러기가 부식이 되기 시작해요. 녹이 나기 시작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녹이 나면 철이 부풀르죠. 그럼 피복 두께가 막 누룽지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그래서 파괴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건축에서 어떤 힘의 종류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음 그림 있나? 네, 없습니다. 그리느라고 수고했겠죠? 제가 너무 졸필이라서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건축에 관련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